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국회로 넘어왔던데 예. 그 처리 절차가 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 겁니까? 이제 곧 아마 상정이 될 거. 이번 주에 본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곧 상정이 될 것이고 상정이 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과정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예상하고 가결이 있습니다. 되면은 특검이 구속영장은 법원에 청구를 하고 아마 청구는 이미 했고 한 거고 법원이 보낸 거고 그러니까 법원이 네. 구인장 네. 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위한 구인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동의서를 보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심사 일정은 아무래도 다음 주 주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예, 그렇습니다. 다음 네. 주 초쯤이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왜 이렇게 권성동 의원을 소환한 다음에 추가로 부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만만디라고 느껴질 것만 할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이르렀는가 이제 사유들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무려 5가지 정도의 사유로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권성동 의원이 금품을 받았을 걸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윤영호의 자백 진술, 가장 강력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리 기재 내역, 그 서포트 1억 한다는 네. 취지에 그 다음에 현금 교부 직후에 윤영호가 권성동에게 발신한 메시지 그 다음에 하나는 더 당일 오전 촬영된 1억 현금 사진. 그 부인이 찍었다.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윤영호가 권성동과의 만남에 동석했던 사람에게 발송한 메시지까지. 보통 제가 지금 뇌물 사건 저도 이렇게 재판에서도 보고 공판 과정 지켜봤지만은 솔직히 날짜부터 다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의 진술과 물적 증거가 풍부하다고 한다면은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양쪽 그 진술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받는 사람은 부인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아닙니까? 처벌을 안 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준 사람이 그 거짓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과 그렇죠. 그걸 뒷받침하는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준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1억 원만 지금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추가적인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학차 총재를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좀 가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수사 필요상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실제로 윤영호가 어떻게까지 돼 있냐 권성동이 이제 그 대선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다음에 2022년 3월 22일에 한학차 총재를 천정궁이라는 데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윤영호와 한학자와 권성동이 만난 자리였는데 그날 그 만남을 마치고 이후에 바로 어디를 갔냐 윤석열 당선인 사무실을 가서 윤석열과 윤영호가 만나는 자리에 권성동까지 배석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전후 사정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당연한 프로토콜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 통일교가 기여한 바 큰 거 아닙니까? 돈도 냈지, 조직도 냈지, 가서 인사하고 이제 통일교는 돈 받으러 가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뭐 캄보디아 ODA를 포함해가지고 원하는 여러 가지 그 국제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협조를 구한 거고 실제로 캄보디아 ODA가 2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이런 등등을 보면 계속 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비상계엄 터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꼬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구속되어 있고 부인마저 구속될 처지에서 살아나오려면은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가지고 한학자를 엮고 본인은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통일교 안에서도 그렇죠. 네. 그 쫓겨났죠. 그리고 뭐 직장도 다 잃게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판사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한학자 총재도 지금 계속 차일피일 출석을 미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불러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이 참 간악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세상에 오광수 민정수석을 쓰지 않습니까? 네. 김호수 검찰총장을 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학자가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거 아닙니까? 물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라고 전현희 의원은 비판을 하시던데 암만 돈을 준다고 가가지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예?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 최초의 민정수석이 그럴 수가 있냐. 진짜 너무 심하다. 너무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문재인 네.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럴 수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본인의 평생 벌어놓은 명예를 그걸로 다 까먹는 거 아닙니까? 돈 몇 푼에. 몇 푼은 아니겠지만. 권성동 의원 관련해 갖고 이제 관전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과연 표결했을 때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국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가 제일 궁금하고, 왜냐하면 내란과도 단절하지 못한 그들이 부패와도 단절할 수 없는 것인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사실 이렇게 명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나 구속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았다, 나는 전달만 했을 뿐이다로 갈 건지, 아니면 뭐 또 줄곧 이제 사망한 그런 사람들한테 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죄수의 딜레마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특검의 새로운 키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뇌물 액수만으로도 뭐 정치 생명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여생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역생이 드는데, 문제가 됐다. 왜냐면 지금 1억만 시작이 됐지,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다음 것까지 네. 하면은 뭐 이제 120세 세대가 돼서 모르겠지만 꽤 많은 시간을 네. 거기서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죄수의 딜레마가 분명히 강하게 작용을 할 거고, 지금 뭐 개정이 되기 전이라 뭐 그 플리바게닝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일반 형법이나 이런 거에 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분명히 강하게 작용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과 김건희로 타고 올라가는 저 핵심고리가 되어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취재해 보니까요. 비단 통일교와 국민의힘 이 게이트에만, 그러니까 권성동 게이트 수준으로 비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권성동 게이트가 될 수 예, 있다. 예. 뭐 지금 오늘 저도 막 열심히 취재하다 왔는데 강원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덩어리가 있더라라는 거고, 한겨레 21에서 보도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EDCF. 네, 그러니까 필리핀. 왜 필리핀을 갔을까?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차관을 땡기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7천억이나 되는 거고,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한겨레 21을 거명하여 그러니까 칭찬하였습니다. 네, 되돌려 놓았노라. 예, 7천억을 네. 벌었다. 한겨레 21 덕분에. 그래서 바로 이 금액을 묶어버렸어요. 지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단순하게 이 윤석열과 관련된 모든 비위 사실을 다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본인 덩어리가 더 크게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상당히 심각한 주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그 특검의 영장 그 범죄 사실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22년 6월인가요? 춘천경찰서가 그 한학자 총재를 위시한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 도박 의혹을 입건전 조사, 옛날 말로 내사를 하던 단계에서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 시청자들 잘 모를 텐데 입건전 조사 단계라는 거는 정식으로 수사 단계도 전인데, 그런 어떻게... 정보를 국회의원이 취득해서 피의자성이 있는 사람, 피내사자한테 알려주는 게, 의원님, 가당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것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경찰이 실세들에게 그것을 뭐 미리 고해 바친 사건인지, 아니면 네. 그 통일교 쪽에서 그 전에 또 한학자 총재를 조사하기 전에 또 참고인들을 일부 조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토대로 먼저 구명 로비를 했을 것인지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사 단계에서 그걸 알고 있다는 자체, 특히 그게 여당에게 그 정보가 흘러갔다는 그 구조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아니, 그리고 의정 활동하면서 이러저러한 이해관계인들을 우리 의원님도 만나실 텐데, 사실 권성동 의원의 행태를 이제 범죄라는 잣대를 세워놓고 보면은 너무 대범해서 놀랍거든요. 통상적으로 정치를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 국회의원에게나 그런 부탁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결국은 대통령 또는 경찰, 검찰 같은 권력기관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실세라는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건 뭐 300명 국회의원 중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뭐 5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복면 쓰고 골퍼하러 아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풍비박산나게 생겼는데. 압수수색 당하게 됐고, 국회의원들은 나와서 막 압수수색 반대하는 시위하고 있는데, 자기는 빨간 바지 입고 가서, 그것도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에 가서 복면 골프를 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대범함이 어떻게 가능할까?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명 안 되는 핵심 실세 아무도 나는 건드릴 수가 없어.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감행 가능한 행동이 아닌가. 이게 그 그러니까요. 윤석열 씨, 김건희 씨 그리고 권성동 의원까지 그 범죄 혐의와 그 이후의 행동을 살펴보면 놀라운 게 대범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범죄를 할 경우에는 되게 숨기려고 하는데 증거가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건 이걸 알아도 날 건들 수 없어라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잘못이 되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흘리고 다녀도 문제가 안 되었던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 하나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김건희의 비행에 대해서 윤석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단답 이렇게 드렸는데 응답자의 96%가 예. 알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가 몰랐다. 오히려 4% 몰랐다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그 네. 태극기 모독부대원들이겠죠.